여러분 안녕하세요, 딴입니다. 오늘은요 포드 레인저 픽업 트럭을요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앞집에요 이렇게 빨간 포드 레인저 한 대가 주차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요 이 차를 이용해서 생계를 이어가시는 분들이죠. 장사도 하고 어떤 비즈니스도 하고요, 또 가족들이 타고 뭐 여행도 가고 이렇게 생활용으로도 쓰고요, 먹고 사는 어떤 생계용으로도 사용합니다. 태국은요 이렇게 차량들을 가지고 생계 서민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승용차보다는 이런 픽업 트럭 이런 차량들을 많이 선호합니다. 또 가격도 일반 승용차에 비하면요 굉장히 소형차 값보다 더 저렴할 수도 있습니다. 가격대가 대략 한 2천만 원대 그 즈음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소형차 일반 차량도 태국은 차량값이 좀 비쌉니다. 한국보다 많이 비싸가지고요. 대략 2천만 원 이상씩들은 다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요 이제 서민들은 이런 차를 사서 생계용으로 장사도 하고 또 가족들이 생활용으로도 사용하고 활용도가 많기 때문에 인기가 많습니다. 대신에 고급 차량, 고급 모델, 엔진이 높거나 마력이 좋은 옵션이 이제 고급스러운 이런 차량들은 사실 많지 않고요. 조금 저렴한 엔진이 2000cc 내외 제일 저렴한 값에 또 스틱, 수동으로 된 기어 이런 차량들을 좋아합니다.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요 서민들도 많이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동네 앞에 있는 포드 레인저 제가 오늘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 차보다 포드 F150 랩터라는 포드에서 나오는 가장 그 상위급이죠. 픽업 트럭 중에 가장 남자들의 로망이고요, 가장 많이 타고 싶어하고 한국 분들도 굉장히 많이 아시더라고요. F150 랩터 이 차량을 좀 리뷰를 해보고 싶었는데요. 아쉽게도 이 차량은 흔하지가 않습니다. 매장들에 가보면요 이렇게 이제 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레인저 이 모델이 많고요. 랩터 차량은 전문 사업소라든가요 전문 매장에 가야 있습니다. 랩터를 안 파는 건 아닌데 보통 매장에는 잘 전시를 안 해놓죠. 그만큼 수요가 적기 때문이죠. 랩터는 제가 다음 기회에 한번 사업소를 직접 찾아가서요 한번 그 모델을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빨간색 레인저를 지금 제가 보고 있고요. 옆에서 한번 찍어 보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빨간색 픽업 트럭 예쁘죠? 트럭의 용도로는 뭐 뒤에다 짐을 싣고 카고에다가 물건을 싣고 이렇게 장사를 하는 게 주 목적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빨간색으로 만들어 가지고 레저용으로도 쓰고요, 가족들이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이쁜 것 같습니다. 차량도 빨간색이지만요 이렇게 크롬하고 어울리는 이런 괜찮은 차량 모습 같습니다. 이 차량은요 고급 정도, 그러니까 모델이 고급 사양이죠. 루프렉도 달렸고요, 2200cc의 오토 기어로요 6단 변속 자동 기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옆에 이렇게 보면요 뭐 타이어라든가 뭐 프레임 구조라든가 뭐 일반 트럭하고 뭐 거의 같습니다. 태국에 많은 다른 회사들의 트럭들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거의 같은 구조, 뭐 뒤에 서스펜션이나 앞이라든가요 뭐 이런 구조 이런 것들은 거의 같습니다. 트럭들의 디자인도 태국은 뭐 보통 다 이런 스타일입니다. 뒤는 좀 직각, 이런 어떤 물건을 실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만들어졌죠. 자, 매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쇼핑몰 안에 있는 포드 전시장 코너입니다. 헤드라이트를 이쁘게 이렇게 잘 보는 걸 좋아합니다. 맑고 투명하고 이런 불빛들을 좋아하고요. 앞에 이렇게 그릴이 크롬 도금으로 반짝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멋있는 것 같습니다. 타이어는 뭐 17인치 일반 트럭들하고 같고요. 타이어 폭이라든가요 뭐 일본 이런 사양하고 같습니다. 앞쪽 뭐 맥퍼슨 스타일의 서스펜션 장치 이런 것들하고요, 뒤에는 뭐 판스프링 장치, 멀티링크 장치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죠. 이 차는 5단 수동 기어고요, 2.2 그러니까 2200cc 엔진입니다. 태국에는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이제 좀 작은 엔진, 트럭치고는 좀 작죠. 디젤이 2200cc인데요 뭐 힘을 발휘하는 곳은 한 3000cc 정도 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실용적이고 가격도 좀 저렴하고요, 뭐 스피드가 많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2.2를 많이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옆 라인을 보면은 이렇게 굴곡이 지고요, 뭐 매끈해서 이쁩니다. 앞에하고 중간까지만 보면은 뭐 일반 승용 서브 차량하고 거의 같죠. 뒤 카고를 보지 않는다 그러면요 제가 보기에는 일반 차량과 거의 같습니다. 이렇게 옆면을 보니까요 메이드 인 타일랜드인 것처럼 타일랜드 딱지가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차가 어디서 만들어졌나요? 뭐 수입한 것인지 태국 공장에서 만들어진 건지 물어보니까요 태국 공장에서 만들어진답니다.
대신에 부품들은요, 전량을 다 태국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 뭐 미국이라든가요, 뭐 포드가 있는 미국이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나라 이런 공장에서 수입을 해와서 완성차를요 태국에서 조립을 한답니다. 그래서 수출도 하고 내수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안에 내장재를 보면요, 문 쪽에는 문쪽 트림들은요 가죽은 아니고요, 인공 뭐 레자인데 천은 아닙니다. 플라스틱하고 레자하고 적당히 섞여 있어 가지고 이렇게 때가 많이 안 타는 것 같고요, 강도가 좀 세 보이고요, 쉽게 이렇게 헐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옆에 이렇게 손잡이들을 보니까요, 그러니까 시트 조정 장치가 다 수동이죠. 이 차량은 이렇게 비싼 차량은 아닙니다. 조금 모델이 낮은 급의 뭐 기본형,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찾는 차량입니다. 그래도 안에 이렇게 핸들을 보고 운전석을 보니까요, 뭐 좌측에는 뭐 오디오 장치, 각종 뭐 시스템 컨트롤, 소리, 사운드 이런 장치들이 붙어 있고요. 핸들 우측에는요 저렇게 오토 크루즈 장치가 붙어 있습니다. 태국은 역시 땅이 넓고 광활하죠. 그렇다 보니까 저렇게 이제 크루즈 장치들이 붙어 있는 것들이 보통 많습니다. 자, 계기판을 보니까 속도계는 200km까지 붙어 있네요. 아마 이 트럭이고 뭐 덩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요, 생활용이고 뭐 아마 스피드보다는 뭐 이렇게 좀 생활용으로 쓸 수 있게 고속의 장치, 이런 고속으로 만든 이런 자동차는 아닌 것 같습니다. 차량의 중앙 센터 패시아를 보니까요, 저렇게 기본형 뭐 거의 있는 기능은 다 있습니다. 일반 오디오 장치부터 해가지고요, 각종 뭐 공조 장치라든가 기본형이죠. 근데 뭐 이렇게 뭐 저렴하게 싸구려틱하지는 않고요. 제가 보기에는 괜찮습니다. 뭐 품질, 재질 뭐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 뭐 특이점은 에어컨이 달려 있고요, 히터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아래에 보면요, USB 포트가 달려 있고요, 왼쪽에는 12V 이렇게 전원 장치가 붙어 있고요. 또 뭐 스틱이고요, 6단 뭐 스틱 매뉴얼입니다. 내장재라든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저는 뭐 괜찮아 보입니다. 일반 다른 어떤 콜로라도라든가 이런 차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요, 센터 패시아 외에 뭐 대시보드 이런 쪽들은 뭐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괜찮고요. 품질이라든가 재질 이런 것들은 뭐 트럭이니까 아무래도 뭐 고급 세단처럼 뭐 이렇게 좋을 수는 없죠. 승용차와 같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많이 좀 트럭 같다는 분위기보다는 좀 안락한 이런 분위기를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괜찮습니다. 시트도 뭐 직무 시트 이렇게 만져보면요, 굉장히 단단하고 때가 뭐 이렇게 쉽게 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차 옆면 뭐 프레임 쪽이라든가요, 도장면 이런 데를 봐도 뭐 깔끔하게 잘 만들어졌고요. 옆에 뭐 타이어 스펙이라든가요, 이런 것들이 적혀 있고요. 뒷문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자 가죽하고요, 플라스틱 도어 트림 뭐 이런 재질들이 적당히 잘 믹스가 되어 있고요. 손잡이라든가요, 이런 것들이요 뭐 그렇게 나쁘지 않죠. 이렇게만 봐가지고는 뭐 트럭이라는 느낌보다는 일반 서브 차량 이런 차량들하고 뭐 같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뒷좌석을 보면요, 이렇게 3열로 앉을 수 있고요. 좌석 자체도 이렇게 좁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앉았을 때 뭐 충분하고요. 어른들, 성인들이 이렇게 앉아도요, 앞에 무릎이라든가 앞 시트하고 간격들이 괜찮습니다. 좋아 보입니다. 자, 뒤에도 안전벨트 뭐 이런 식으로 다 있고요. 또 12V 아울릿 전기 장치, 전기를 다 아울릿이 만들어져 있고요. 또 앞쪽 이렇게 센터 패시아를 다시 한번 이렇게 조종석하고 쳐다보는데요, 어떻습니까? 뭐 나쁘지 않죠? 승용차의 그것과 거의 동일하지 않나? 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천장 재질도 뭐 일반 뭐 우리가 흔히 아는 뭐 그런 다 비슷합니다. 램프라든가요, 등의 구조 뭐 이런 것도 다 같고요. 이렇게 언뜻 봐가지고는 뭐 일반 세단 차인데요, 뭐 아주 고급차 이런 차 같은 느낌은 안 들고요. 일반 보통의 승용차 이런 느낌은 납니다. 뒷좌석을 이렇게 앉아보면요, 뒤에 전부 다 3명의 어떤 헤드레스트가 다 붙어 있고요. 암레스트 장치가 붙어 있어 가지고요, 컵 홀더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뒤 시트도 그렇고요, 앞 시트도 그렇고 뭐 시트 재질은 다 뭐 비슷하고요, 다 괜찮고요. 때가 뭐 쉽게 이렇게 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재질이 좀 단단하고요, 직물이긴 한데 색깔이 좀 검고요, 단단하고, 그래서 뭐 오래오래 아마 품질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머리 위쪽 저렇게 옷걸이들 이런 것들이 붙어 있고요. 일반 뭐 트럭하고는 같은데 구조는 괜찮다는 점, 저는 이런 것들이 괜찮았습니다. 뒤 카고 쪽을 보니까요, 적재함들 부분에 이렇게 새로 만들어졌죠. 왜 여기에 그 코팅인가요? 우레탄 이게 안 들어가 있나 이렇게 의심이 들었는데요. 한번 물어봤습니다. 왜 이 차는 뭐 코팅이 안 돼 있냐 그랬더니요, 서비스로 다 해준답니다. 나중에 구입하면요.
우레탄을 다 깔아주니까 뭐 동일합니다. 제가 트럭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뒷모습을 보면요, 레인저라는 글씨가 조금 없었으면은 좀 허전했을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레인저 글씨 때문에 뒷면이 더 살아나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글씨는 뭐 괜찮았고요. 뒤 트렁크를 열듯이 이렇게 홀더를 잡고요. 뒤 적재함을 열어봤습니다. 아까처럼 아직 우레탄이 코팅인지 장착인지 아직 안 된 상태고요. 새 철판 그대로긴 합니다. 뭐 이대로 쓰는 사람도 있는 것도 같아요. 근데 대부분들은 다 우레탄을 설치를 하죠. 자, 이 위에다가 아마 그 팔레트라고 그러죠. 수입 수출할 때 쓰는 팔레트, 아마 이게 들어갈 수 있게 그 규격으로 만든다고 제가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픽업 트럭들을 뒤 적재하면은 팔레트가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단위로 만들어진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 트럭 본연의 기능, 글자 그대로 짐을 싣고 짐을 나르고 어떤 생계를 위해서 적재를 하고 이런 어떤 기능, 그 상태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자, 레인저 뒷모습을 보겠습니다. 예쁘죠? 차량이 사각형으로 생겼고요. 옆에 사람하고 크기를 비교해 볼 수 있겠죠? 천장 높이라든가요. 제가 보기엔 뒷모습도 굉장히 멋있습니다. 제가 보는 이런 픽업 트럭들 중에 레인저를 보면은 앞모습이라든가 뒷모습이 상당히 멋있고 각도 진 게 예쁩니다. 저는 이 모델, 이 디자인을 좀 굉장히 선호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멋있습니다. 뒷면 멋있죠? 글씨하고요, 포드 마크하고 레인저 저 로고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자, 뒤에는 이렇게요, 뒤 후진 센서가 붙어 있습니다. 트럭이지만 뭐 뒤가 중요하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이어 쪽 이렇게 안쪽을 보니까요, 판 스프링 장치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검은색 코팅도 되어 있고요.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측면에서 봤습니다. 디자인이 어떤가요? 색깔이 뭐 반짝반짝하고 예쁘죠? 뭐 광택도 좋고요. 앞에서 보면은 뭐 전형적인 뭐 서브의 모습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차량이 막 사쿠레틱하고 아, 이 차는 트럭 같다 이런 느낌보다는 앞에 이렇게 굴곡이라든가요, 곡면이 예쁘고 뒤는 각을 졌는데 앞에는 이렇게 좀 둥글고 좀 우람하게 이렇게 덩치도 있고 이런 모습입니다. 한국 분들은 그렇게 큰 덩치를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차량이 좀 우람하고 폭이 좀 크고 넓고 제가 봐도요 상당히 큽니다. 집에 들어갈 때 뭐 이렇게 주차되어 있는 차들 이렇게 보면요, 높이가 굉장히 높고 본네트가 아주 높잖아요. 일반 승용차에 비하면은 뭐 서서 높이 쳐다봐야 되는데 뭐 굉장히 뭐 우람합니다. 어떻게 보면 뭐 좋을 수도 있고요. 뭐 태국같이 땅이 넓고 도로가 크고요, 아무데나 주차하기 좋고 이런 곳이라면은 이렇게 큰 차들도 멋지게 타고 다닐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이렇게 밖에서 보면요, 뭐 더 멋있고요. 또 이렇게 보니까 지금 보니까 6.8리터네요. 100km를 가기 위해서 6.8리터의 기름을 먹는다고 되어 있네요. 15km 이렇게 뛰는 건가요? 리터당이요? 뭐 연비도 디젤이 그 정도면 뭐 보통이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백미러라든가요, 이런 모습도 예쁩니다. 백미러도 굉장히 크고요. 뭐 맑아 보이고 앞에 운전석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면요, 뭐 괜찮습니다. 넓어 보이고요. 여러 가지로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앞에 장치들, 현가 장치들, 스프링 장치 이런 것도 뭐 다 동일하고요. 일반 차들하고 동일합니다. 저는 자꾸 뒤 적재함은 트럭과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요, 중간부터 앞에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그래도 승용차 같다는 느낌을 자꾸 갖거든요. 그래서 뭐 앞에는 승용차 같고 뒤에는 트럭 같고 적당하게 뭐 물건도 싣고요, 이렇게 먹고 살면서 싣고 다니면서 여행도 다니고 이런 용도로 아마 태국 사람들한테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태국에 뭐 포드 레인저가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되어 있거든요. 뭐 토요타가 워낙 뭐 많이 들어가 있고 이수수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일본 차량들이 많긴 한데요, 포드도 굉장히 이제 선호하고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거는요, 이렇게 대시보드 위쪽이라든가요, 옆면 이런 데 보면은 다른 차보다 상당히 좀 경사가 졌다, 각이 졌다 이런 느낌을 받아 가지고요, 좀 승용차랑 비슷하지 않나, 저는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제가 뭐 트럭을 많이 타거나 뭐 많이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뭐 제 주변 지인이라든가요, 태국 사람들 업무를 보거나 할 때 이제 트럭들을 많이 타보거든요. 뭐 토요타 트럭도 많이 타보고 마스다도 타보고 여러 가지를 타보는데 그래도 저는 포드가 이렇게 타면은 왠지 그 이미지 때문에 그런가요? 포드라는 미국 자동차 브랜드 이미지 때문에 그런 건지 이렇게 보면 왠지 좀 우람한 것도 같고요, 멋집니다. 위에 저렇게 대시보드 위에도 이렇게 각이 져 가지고요,
제가 막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지 않나 싶은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그런가요? 저렇게 각지고 이렇게 좀 경사가 있고, 저는 그런 걸 좋아해서 그런지 이런 모습들을 굉장히 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옆면만 보면요, 뭐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승용차처럼요 그렇게 멋지게 생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종석 뭐 컨트롤들도 다 그렇죠. 운전석에서 이렇게 만지기 좋게 가까운 거리에 다 잘 달려 있고요. 뭐 랩터처럼 뭐 고기능, 고사양 이렇던 뭐 어떤 전자장치라든가 좋은 게 많은 게 달려 있는 차는 아니거든요. 이 차량은 기본 차량으로 89만 9천 밭, 90만 밭짜리 차량입니다. 약 3천만 원 가까이 하는 차량이죠. 뭐 기본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위에 한 층에 올라가서 쳐다봤습니다. 전 또 이런 뷰를 또 좋아하거든요. 위에서 보니까요, 적재함하고 앞에 부분하고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보면은 마치 무슨 장난감 같고 뭐 귀여워도 보이고요, 예뻐도 보이고, 저는 이렇게 쳐다보는 걸 좋아합니다. 어떤가요 여러분들? 포드 레인저 괜찮나요? 디자인도 예쁘죠? 저는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가격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격대가요 대략 60만 반대 이 정도부터 해가지고요, 뭐 좀 고급형은 100만 바트까지 그 사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일 저렴한 게 65만 9천 바트, 대략 한 70만 바트 정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요, 한 2천만 원 초반대. 그러니까 제일 저렴한 거는 한 2,200~300만 원부터 시작해가지고요, 3천만 원 사이, 이때가 제일 많은 그 차량 범위입니다. 그러니까 태국 사람들이 2.2 엔진이고요, 또 2.0 엔진, 이렇게 작은 엔진들을 선택하고 차량 가격은 2천에서 3천만 원 사이. 그런데 이제 이 차를 오늘 살 때 제가 물어봤습니다. 만약에 제가 현찰로 샀을 때 얼마를 깎아주냐 그랬더니요, 한 200만 원 정도, 이 정도 DC가 기본 되는 것 같고요. 또는 무이자 할부 이런 것도 혜택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요 저렴하게 부담 없이 사가지고요, 할부로 오래오래 이렇게 타는 차량 같습니다. 자, 오늘 포드 레인저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이렇게 멋진 차량들 한국에도 많아져 가지고요, 즐거운 자동차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한국은 어떤 마케팅이라든가요, 또 뭐 시장 상황이 좀 달라가지고 쉽게 안 되는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요, 그래도 뭐 여러 가지 차량들이 많아지고, 또 차량들을 좋아하는 애호가 분들이요, 이런 어떤 좋은 취미죠, 이런 것들을 많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